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교 당시부터 완전한 남녀 평등의 법과 제도로 그 어느 종교보다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원불교는 지금부터 25년 전 시대의 요청에 발맞춰서 여성회를 창립했습니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다양한 곳에서 활발하게 교법을 실천해온 원불교 여성회가 원기 105년 올해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새로운 여성 시대를 이끌어갈 원불교 여성의 신임 회장 화타원 김명화 교도 초대했습니다. 화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네. 전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비빔밥이며 그렇죠. 한옥 마을이며 정말 네. 자랑거리가 무궁무진한데요. 네. 전주에서 오셨으니까 전주 지역 좀 자랑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맛의 고장, 예향의 도시 이렇게 말하는데요. 비빔밥은 세계인이 다 좋아하고 또 다양한 재료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하나의 조화로운 맛을 내는 그런 또 의미도 깊은 음식인 것 같고요. 이제 한옥마을에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녀간다고 해요.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장이 오셔서 감탄한 것이 몇 년 전에 이곳은 한옥마을 자체도 대단하지만 한옥마을에 우리 어디 프랑스 같은 데 대표적으로 가면 막 소매치기 걱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옥마을에는 이제까지 소매치기 단 한 번의 사건이 없었고 예. 또 하나 거지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할 수 있나. 그중에서 또 가까운 전주천이 바로 옆에 있는데 네. 거기에 다슬기가 살 정도로 깨끗한 맑은 물이 옆에 전주천에서 흐르고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놀라운 일이다. 이럴 정도로 이제 극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한옥마을에 대표적으로 전주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네. 그런 곳이 있어서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청정 지역에 또 우리 문화를 그렇습니다. 지키고 가꾸는 네. 그런 큰 보배로운 곳이 전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전주에는 이웃 종교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서로 이렇게 담을 두고 있고 또 종교 간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행사들도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주에는 이제 몰라요. 세계에서 이런 것은 유례로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럴 정도로 종교들은 모여서 뭐라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4대 종단이 모여서 하는 순례길 또 이제 세계 이제 축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10여 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이게 4대 종단이 모여서 같이 팔받고 이렇게 걷는 코스인 그런 순례길도 있고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크게 저희가 이제 축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유명하신 종교적으로 그런 분들 모셔서 강의, 세미나 이런 걸로 통해서 종교인들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나 이런 것도 하고 같이 한 무대 위에 4대 종단의 무슨 성직자분들도 같이 올라가서 노래도 하고 기타도 치고 이런 것도 한다든가 네. 합창도 보여주고 연극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종교가 화합하는 그런 마당을 펼쳐지는 것을 보고 이거는 정말 드문다. 근데 로마에 저희들 이제 다녀왔는데 로마에 이제 교황청에서 갔어도 정말 아름다운 이런 모임은 처음 봤다. 네.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화합하면서 뭘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귀한 대접을 받고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웃 종교인들이 나란히 경치 좋은 그 길을 걸으면서 서로 다정하게 얘기를 나눈 그 모습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란 생각이 드네요. 네, 들녘에 막 수녀님, 신부님, 우리 이제 교무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렇게 들녘을 쭉 걸어가는 그런 사진 한 컷만 봐도 우리가 웃음이 나잖아요. 네. 대단한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 이웃 종교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무대에 같이 쓴다는 그 자체가 요즘 귀한 네.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어우러짐이 아름다운 전주 예향의 도시에서 온 네. 우리 화타원님 모시고 정말 흥미진진한 또 뜨거운 감동이 함께하는 그런 얘기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화타오님은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충북 괴산입니다. 아, 괴산에서. 산골 소녀. 산골 소녀. 네, 산골 소녀가 어린 시절부터 상경을 하셨어요. 네. 예, 원불교와 인연 어떻게 맺게 됐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지요.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팔남매를 해학국민학교 앞에다가 집 한 채를 사고 이제 저희를 도와줄 이제 아주머니랑 함께 초등학교 해학초등학교를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것이 이제 아버지의 교육에 좀 앞서가시는 네, 분이셨어요. 교육열이 아주 뛰어나셨네요. 네, 근데 예. 그곳에 보면 좋은 중고등학교 옆에 서울대학교 이게 이제 학군으로 요즘 말하면은 최고 학군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막내딸이라 이제 엄마가 참 일찍부터 서울에 못 보내고 중2가 됐는데 오빠들이 와서 지금 안 보내면 고등학교 추첨을 못 받으니까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2 말에 올라와서 중3 1년을 네. 제가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이제 학교에 은성이 교무님이라고 저희 친구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은성이 교무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 오다 보면 그 친구는 삼성교회에서 내리고 다음 정교장인 우리 집 해화동에서 내리고 그 다음 정교장이 원남교당에 있는 원남 그 동인데 네. 토요일마다 이 친구가 안 내려서 어디가 그랬더니 원남교당을 간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나 거기 간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가기 시작한 것이 원불교와 네. 인연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도 아니고 친구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학생이란 말이에요. 네. 아, 이게 좀 특별한 인연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무조건 좋아서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니기 시작해서 도대체 그 학생회, 청년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참 중간에 그렇게 끈을 놓지 않고 다닌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이어지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30살까지 이제 서울에서 언남 청년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에 가서 지금까지 이제 서전주교당에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교당에 가기 싫다라든지 소위 태굴심이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제가 저를 봐도 기특한 점인 것 같고 원불교하고 이제 인연이 네. 깊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시 우리 화타원님이 중학교 시절에 처음 교당을 찾아갔을 때 그리고 학생회를 다니고 있을 때 그 원남교당의 모습은 아마 지금하고는 사뭇 다를 거란 말입니다. 너무 다르죠. 네,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북적북적 이 청년회 학생회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법당이 꽉 찰 정도로 북적북적 돼가지고 그 생기가 넘치고 그 청소년 교화가 열기가 뜨거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옆에 또 이제 청년회 때는 바로 서울대학교 그때는 이제 저희 담 너머에 있으니까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오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열심히 나고 좀 FM의 그런 청년회 활동을 했던 그런 원남 청년회였던 것 같아요. 네, 당시 담임 교무님이 김일상 월사님께서 지금 퇴임하신 월산 김일상 네. 교무님이 네, 청년회 네. 담당.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은 저희 이제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께서 서울 교구장님도 이제 하시면서 계셨고 또 이제 교타원 김혜신 종사님께서는 저희 제일 처음엔 학생회 때 저희 지도교무님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지타원 박상윤 덕무님께서 함께 또 이제 살림을 꾸려주셔서 원남 교화가 활발히 이제 네.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서울타원 한교님까지 오셔서 이제 원남 교당이 굉장히 이제 그때만 해도 그 교당이 좀 작다고 느낄 정도로 네. 그렇게 아주 북적북적 네. 열기가 대단했었죠. 교구청 교당이기도 하고요. 정말 학생회, 청년회가 활성화돼서 했던 어찌 보면 원남교당의 아주 최고의 번성기였던 때가 아닌가 그런 그런 것 생각도 같아요. 드는데요. 네. 그 당시 그 학생회나 또 청년회의 법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희는 법회 시작할 때 뭐 108배를 드리면서 법회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학생들이 네. 시작도 전에 108배를요? 네, 그런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누구 그렇죠. 하나 그런 거를 뭐 힘드네 하지 말래 이런 적이 없이 네. 당연히 저는 앞에서 이제 탁탁 죽 비치면서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서 네. 너무나 이제 저희들은 아주 그냥 규율이 잘 질서가 잘 잡히면서
교리에 대한 그 연마도 우리 청년회끼리도 또 이렇게 선배님들이 교리에 대한 강의도 해주시고 교무님도 네. 해주시고 그러면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의 청년들이었고 또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되면 뭐 전북에 있는 만덕산이라든지 완도 청소년 훈련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뭐 8박 9일 뭐 이 정도 하면서 가서 봉사도 8박 하고 9일씩. 예. 그러면서 저희가 아주 그 착실한 그런 모범적인 그런 청년의 학생의 그 활동을 했던 어릴 적 추억이 있어서 네. 어릴 적에 그 만났던 그런 친구들은 어떨 때 영무위원회에서 갑자기 막 20년 만에 30년 만에 이게 딱 보면 다 큰 아빠고 옆에 부인이 있고 애들이 있고 근데 넌 누구야? 넌 누구 아니니? 막 이러면서 어저께 만난 친구처럼 네. 막 그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고 그런 네.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어릴 때 친구들 특히 도반들이 아주 정감 어린 이런 한때를 보냈었구나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참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고 훈련도 학생의 청년의 시절에 많이 가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억이 뭐 새록새록 지금 좀 전해져 올 것 같아요. 네. 잊지 못할 그 교당 생활하면서 추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학생회 때는 무슨 법문이 좋아서 뭐 교리가 좋아서 이거는 잘 모르고 조금 한 발짝 멀리 있고 그냥 교무님 좋아서 또 선후배 뭐 선배님 좋아서 또 같은 친구 동기들 좋아서 가면 탁구대가 있으니까 탁구 치고 줄을 서서 탁구를 쳤어요. 그리고 저희 서울대 다니는 선배 언니 오빠들이 영어 수학도 가르쳐주면 또 같이 도란도란 모아 앉아서 예. 친구들끼리 또 공부도 좀 배워가면서 선배님들 사랑도 받고 또 끝나고 그러다 보면 많이 있으면 배고프면은 또 우리 지타원님께서 또 라면도 끓여주시면 너무나 라면도 맛있게 먹고 그런 추억이 이제 한 발 한 발 정이 쌓이면서 네. 아주 습관적으로 토요일 날 내시면 원학교당으로 발길이 향했지 그때는 무슨 교리가 좋아서 이 가고 그랬던 것은 처음부터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좀 1년, 2년 지나면서 교무님들께서 이렇게 따독따독 하시면서 이렇게 법회 때 말씀해 주시는 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네. 이것이 가장 쉽고 가장 편하게 와닿았던 저희 이게 일상 수행의 요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 쉽기도 하지만 지금껏 이 나이가 되도록 우리 생활에 가장 또 밀접하게 우리가 아주 정신 차리고 늘 대조하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나갈 그런 중요한 또 법문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정말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교당 생활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학생의 청년의 시절 공부하고 또 함께 어울리고 법담을 나누고 그런 추억과 함께 원불교 최고 지도자 당시 종법사님이셨던 또 대산종사님을 직접 배아라는 기회도 있으셨다고요. 그때는 이제 신도안에 많이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뭐를 알고 막 종법사님한테 이렇게 찾아가 뵙고 무슨 말씀을 받들고 이런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발길이 글로 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뭐 방학 때라든지 뭐 축제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시골에 부모님한테 가야 되는데 부모님한테도 가지만 막 신도안이 가고 싶은 거예요. 뭐 총부도 가지만 신도안을 여러 차례 간 것 같아요. 그럼 신도안에 가서 대산종사님 말씀 이제 받들고 그냥 신도안에 있는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저희 20대 때니까 이제 피부에 트러블도 나고 그래서 뭐 뼈드락지 같은 이렇게 나면은 이렇게 보고 명화 얼굴에 뭐 뼈드락지 났다 이러면서 관현교무야 불러요. 여러분 이제 관현교무님 오셔서 피부 연고 갖고 와서 명화 여기 얼굴에 그거 발라줘라고 그렇게 세심한 것까지도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자상하시고 큰 어른들은 큰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작은 일 어떨 때 보면 방석이 좀 때가 탔으면 이 방석 빨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대소에 대해서 다 환히 다 이렇게 보시는 걸 보고 아, 큰어른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큰 일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일까지 저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쏟아주실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감동적으로 이제 다가오고 아무튼 대산종사님은 가면은 이제 뭐
우선 그 어린 나이에는 이제 할아버지 같이 좋고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무조건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갔던 네.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일찍이 청년 시절부터 대산종사님 최고 어른을 뵙고 그 기운을 느끼고 또 그렇게 그분이 계신 곳에 가기를 서로서로 염원하고 함께했다는 것 자체가 참 특별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단에 그 밖에도 또 많은 스승님들과 함께 인연을 맺는 기회가 있으셨죠. 이제 저는 이제 저희들은 다 대종사님 제자들이잖아요. 이제 대종사님의 스승님을 모시지만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법사님과 종법사님한테 자주 뵙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내 교당에 가까이 있는 교무님과 제일 가까운 스승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남 하면은 향타운 박은국 종사님께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박은국 종사님이나 교타운 김혜신 종사님이나 김일상 우리 월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네. 모든 것을 다 뭐 지도를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해주셔서 해주신 부분보다도 그분들의 그 발자국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대로 보고 배우고 전달되는 네. 그런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뵙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그대로 그 대중사님 교법대로 살아가시는 네.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당에 이렇게 이제 한 번만 와도 예쁜데 늘 그렇게 드나거리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교무도 하라고 많이 건선도 하시고 네. 많이 예뻐해 주셔서 과분한 사랑을 제가 이제 받았죠. 학생회, 청년회를 보내고 성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것은 부군도 또 이 원남교당에서 또 인연을 맺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셨다고요. 저희는 이제 일반 법회에 소강섭, 소경택 그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께서는 서울대 그 서원회를 지도교수를 뭐 20, 30년 동안 오래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그런 분이 일반 법회에 계셨고 제가 청년 활동을 하면서 뭐 누구랑 이렇게 좀 교제하고 이런 게 없어 보이니까 이제 당신 동생을 이제 전주에 있는 동생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 이제 우리 그 고문국 보사님의 이제 아주버님이 이제 애제자시거든요. 그러니 저희가 이제 둘째인데 저희도 이제 고문국 회장님의 이제 제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희 아주버님이나 고 회장님 이런 분들이 동생을 한번 소개해서 같이 좀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 네. 이래서 전북대 물리학과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하고 네. 전주에서 인연이 돼서 이제까지 이렇게 전주에서. 오랫동안 전주와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앞서 소광섭 교수님, 예, 아주머니 되신다는 네. 예, 그분 그러니까 부군의 그 시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 집안도 참 특별한 집안이죠. 저희 시댁은 한마디로 저희는 도인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시부모님서부터 이 형제들이 너무나 도인이어가지고 뭐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주고 뭐 이런 시댁이 아니어서 정말 도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이제 아주버님이 자기 여동생인 소강심 교무 지금 이제 교무인데 여동생에게 교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무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훌륭한 직업이 교무로 사는 거다. 근데 소강심 교무는 어린 이 20살 때 좀 아기가 뭘 알아요. 근데 서울대 교수 입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교무라고 하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가고 한번 해볼 만하다 싶고 그리고 저희 아주버님은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나 공부인으로 사는 것을 동생이 지켜봤기 때문에 신뢰 100% 200%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빠 말을 듣고 그렇게 출가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잘 교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저 친정집도 저희가 이제 아들 5, 딸 3인 집인데 그 셋째 저 위에 오빠가 셋째 오빠예요. 근데 셋째 오빠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저희 원남교당 후배인
이제 은타원 최문정 교도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또 제가 이제 후배니까 또 이렇게 키워서 부회장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다니니까 제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소개해서 오빠랑 결혼을 했고 또 이제 그 밑에 남동생은 예. 이제 교구에서 김상 교문이랑 같이 뭐 별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던 이제 공타원 한의원 교도인데 그 친구를 또 소개해가지고 제 남동생한테 네. 또 이제 소개를 해서 그냥 뭐 두 번 다 망설이지도 않고 쉽게 그렇게 결혼하고 이제 인연이 맺어지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친정에도 저희 둘째 새언니가 어떻게 이렇게 원불교에서 좋은 동서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이 동서 간의 갈등, 신호올케 간의 이런 갈등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친정집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죠. 아, 너무 그렇군요. 행복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네, 그런 네. 얘기네요. 네. 그렇게 소중한 법연 후배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해서 가족이 되고 가족으로 만나고 또 법연 공부하는 도반으로 만나기 때문에 가족 모임을 하고 그래도 언제나 우리 교법에 대한 얘기 또 서로 공부하는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뭐 서로 이질감 없이 정말 화목한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그냥 엄마 한 뱃속에서 태어난 언니, 동생하고 똑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정말 멋진 그런 집안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전주로 내려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전주 교단과는 그러니까 또 전주에서도 좀 특별한 또 인연이 있으셨나 봐요. 이제 전주에 내려와서 어디 교당을 다닐까 하고 있던 차에 월산 김인상 교무님께서 서전주 교당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 서전주 교당에 왔다 그래서 그럼 제가 가서 뵐게요. 그러고 갔더니 이제 호타운 항영규 교무님이 이제 교감님으로 계시면서 여기 네가 여기로 다니면 어떻겠니? 그래서 전주는 이제 작으니까 꼭 뭐 내 집이나 조금 떨어진 데나 다 뭐 20분 뭐 이 정도면 막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해서 서전주하고 이제 인연이 이제까지 되고 있죠. 그렇군요. 정말 전주에 내려와서도 또 낯설지 않고 담임 교무님이셨던 분이 또 교당에 계셔서 자연스럽게 원불교로 인도를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꾸준히 인연을 맺고 공부하시면서 어찌 보면 화타원님 삶의 뭐 전부가 다 원불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불교의 그 테두리에서 공부하시고 또 삶을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껏 이렇게 공부해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며 나눔활동을 하면서 늘 마음에 담고 표준 삼고 되새기고 그런 법문이나 신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크게는 저희는 이제 그 잘 모르고 있을 때는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착하게 살고 뭐 내가 조금 여유 있는 분 주변 인연들하고 나누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가 이타행이라는 것을 했어도 이제 좀 작은 그런 시야에서 했죠. 그런데 이제 원불교에서는 파란 고해 작거나 크거나 이 고해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보고 작은 테두리 안에서 이제 울타리라는 그 작은 울타리가 툭 터지면서 뭐 삼동윤리나 이런 것이랑 다 합쳐지면서 이제 넓은 세상을 이제 보게 되고 우리 성불 재중이라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성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중까지 하는. 그래서 세상에 유익을 주고 대중에 환영받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그 말씀이 항상 가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널리 유익을 주는 그런 무아봉공의 삶을 어찌 보면 그 표준이 지금껏 이 화타원님 일생의 어떤 표준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실천되어 왔는데 그 첫 계기가 아마 여성의 활동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원불교 여성회는 어떻게 처음에 또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20대 때 한지성 회장님과 부군인 공상 백낙천 그 교수님과의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서울에 이게 참 훌륭한 우리 교도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연이 있었다가 제가 이제 전주로 내려가서 어느 날도 여성회를 발족을 하신 거예요. 한지성 회장님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성회는 처음부터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네. 됐죠. 네. 그러고 좀 어린 나이에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40대 이제 전후반이었었으니까 제일 이제 막내였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리니까 이제 총무도 좀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도와주고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 42살 되는 해에 어느 날 저보고 교구에서 이제 회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의를 받고 준비도 안 되고 너무 어리고 그 우리 임원들은 다 저보다 다 뭐 10살, 뭐 5살, 7살 다 많은 그런 선배 언니들인데 그런 언니들을 모시고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때나 이때나 내가 원불교 여성회장을 하겠다, 분공회장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생각에 아니 저는 저희 집 살림을 이렇게 막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다고 기쁘지만 원불교 살림이 이렇게 커나가는 게 저는 더 기쁜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게 다 우리 살림인데 이거 우리 살림 할 사람 좀 없으면은 그럼 내가라도 해야지 뭐.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부족하지만 다 함께 손잡고 하면은 못할 건 뭐 있어. 그래 또 굳이 할 사람 없다면 부회장들이 해야 되는데 부회장이 다 못한다고 하니까 다음 차례는 총무인 저보고 하라 그래서 아이고 겁 없이 무식이 용감해서 이제 맡아가지고 정성껏 하기만 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아주 어린 그렇군요. 나이에 준비 없이 예, 시작을 그러니까 했죠. 사실 원불교의 여성회가 처음 이제 시작한 그 초기에 이렇게 네. 예, 달려들어서 시작해서 전북 교구 여성회장까지 하게 되는데 젊은 나이에 이렇게 회장에 오르고 정말 어찌 보면 더 왕성한 그런 활동, 젊은 그런 감각으로 원불 여성회가 반석 위에 올라가도록 큰 역할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그렇게 여성회장이 되셔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시작이 됐을 텐데 어떤 활동들이 이어졌습니까? 예, 여성에는 가장 크게 여성이니까 이제 양성평등이 이런 이제 평등의 그런 사상하고 또 여성들에게 중요한 게 환경이잖아요. 환경을 여성들 손끝에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 또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의해서 통일 또 이제 아까 우리 전북에도 4대 종단 얘기를 했지만 종교들이 본래의 그런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로 이렇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들이 함께 뭉쳐서 이렇게 우리 한우란 사상이죠. 함께 잘 해보자. 그래서 종교 연합. 예. 요 네 가지가 여성의 가장 큰 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틀에 맞춰서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 이제 일들이 있으면 함께 하고 우리도 이제 그런 아카데미 교육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는 그 분야 중에서 하나를 이제 주제로 삼아서 네. 행사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큰 계획 속에서 우리 전북교구 여성회가 당시부터 좀 주력을 했던 사업이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 한우란 아카데미 교육을 좀 열심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일회성만 한 게 아니라 그 강의도 몇 강좌 이렇게 며칠에 거쳐서 좋은 그 강사들 모셔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큰 틀로 보면은 뭐 여성학교, 이 여성의 문제를 많이 다룬 거죠. 여성학교, 또 환경학교, 또 이제 건강도 참 중요하니까 뭐 사상 체질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배워보면서 건강학교 이런 걸 열면서 결국은 이 여성의식, 뭐 통일의식, 환경의식, 건강의식 이런 것을 확장시키면서 네. 패러다임을 확 바꾼다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게 작은 울타리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것을 탁 트여서 정신의식을 확장시키면 어디 가서 이제 일회성 막 김치 나눔이라든지 일회성 봉사도 참 중요한데 그거는 그래도 일회성에 그치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 이 의식의 확장을 시켜 놓으면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식을 뭐 수학을 문제를 풀 때는 공식을 이렇게 뭐 구구단을 배워 놓으면은 구구단 대비어 문제를 착 풀듯이 여성의 의식을 확장을 시켜 놓으면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네. 그 확장된 의식 속에서 내가 거기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여성들에게 의식 확장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교육을 주력을 삼았던 것 같아요. 예, 주로 어떤 강사분들이 또 출연을 하셨을까요? 뭐 여성 하면은 그래도 우리 법타원님께서 지금 이제 열반하시지만 법타원님께서 오셔서 대조선님 교법에 저희는 남녀 권리 동의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남다른 그런 평등의 여성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 페미니즘 뭐 이런 거서부터 많은 그렇게 그 우리 교법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비하면서 아주 그 열정적으로 강했던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네. 생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건강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한의사라든지 의사 이런 네. 분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환경 같은 거는 이제 그쪽에 이제 전문가인 교수들 모셔가지고 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을 이제 저희들에게 네. 많이 이렇게 만나면서 아, 저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 이러면서 탁 그 알을 탁 깨주는 네. 그런 그 역할을 네. 교육 때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원불교 여성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그런 큰 어떤 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전환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이제 뭐 일회성일 수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웃돕기 활동들이 또 펼쳐지게 되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저희가 또 통일 쪽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의 이 정말 아픔 중에 하나가 통일이잖아요.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한 발 다가가면서 통일을 준비하고,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져야지. 통독 막 서독 독일도 이렇게 통일을 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은 준비 기간이 저는 짧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가짐으로 북한의 어려운데 이제 특히 그때는 북한 아기에게 뭐 분유 보내기. 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말라고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가 돼서 뭐 DNA가 이렇게 막 변화가 될 정도라고 해서 뭐 북한 아기에게 분유 보내기. 그러면 이제 뭐 10,000원씩 일구자 거두면, 지금도 약간 그런 말이 있지만 그때는 정말 북한에 이렇게 분유 보내기 하는데 10,000원 이렇게 해서 뭐 가족이면 4명이면 뭐 40,000원, 본인이면 10,000원 이렇게 좀 성금을 좀 해달라 그러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이거 먹고 빨갱이들 먹고 쳐내려오게 이걸 왜 도와주냐고. 우리나라도 못 먹고 못 사는 데 많은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통일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6.15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네. 우리 한지성 회장님이 그냥 탁월한 그런 시야로 그걸 먼저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 아기에게 많이 이제 그 분유를 보낸다든가, 그 이후로는 아이들 평양에 빵 공장을 네. 세워서 밀가루 뭐 설탕 그런 거 기름 보내주면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그 작은 실천이지만은 그것이 누군가는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서 해나가는 그런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다 좋은 줄 아는데 누가 손가락으로 딱 이거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줄 때 거기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거. 네. 그래서 그 통일에 대한 방향으로 또 이제 북한에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사과나무 심어주기. 그것도 한 그루에 10,000원이면 심어주는 거예요. 네. 장수 사과가 이제 유명하니까 장수 사과를 가서 이제 심어주고, 제가 뭐 3년, 5년 있다가 이제 북한에 제가 이제 몇 번 평양에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막 주렁주렁 사과가 막 매달려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보내준 사과나무가. 가서 우리가 이제 네. 확인을 하죠. 따먹는데 물론 북한은 거림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사과 이만하면 그거 그냥 뭐 한 반이나 3분의 2 정도로 작아요. 그렇지만 먹어보면 맛있는 사과예요. 그야말로 무농약. 네, 너무나 그 가슴이 이제 뿌듯하고 막상 그 가서 그네들을 만나보면 우리랑 언어도 똑같죠. 음식도 똑같죠. 뭐 문화도 똑같죠. 정말 한민족이라는 걸 너무나 느끼고 그 순수함으로 바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가져간 거 옷도 다 벗어주고 오고 싶고, 신발 2개 가져가면 하나 주고 오고 싶고, 시계 풀어주고 오고 싶고,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일을 네.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성들이라 사실 어머니의 마음, 그 따뜻한 마음으로 북한 돕기에도 열정을 다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외에도 또 다양한 또 활동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제 가까이에 있는 뭐 양로원 같은 데도 찾아간다든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일일 찻집을 이제 지금 20일째 계속 이게 해마다 안 빠지고 하고 있는데요. 여성에는 소위 이렇게 뭐 물건 판매 같은 거를 잘 안 하는 단체라서 본공에는 이제 물건을 많이 파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금이 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성이 활동할 돈도 없는데 어디다 뭘 도와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럼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일일 찻집 하루 하면 그래도 몇백만 원 벌거든요. 이제 미리 준비하고 뭐 전날부터 다 모여서 김밥 막 800줄 싸요. 예.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막 나죠. 제잘제잘 막 재밌게 웃으면서 네. 채쳐가면서 막 김밥 싸고 차 준비하고 떡, 과일, 오뎅, 떡볶이 막 이런 거를 해가지고 찻집을 하면은 그걸 갖고 저희들이 우리 한우란 운동에도 세계 기금에도 보내는데도 내고 또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낮은 이들에게 네. 다 그 기금을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나 돈 없어서 복 못 줘. 그럼 복을 못 받는 거거든요. 복을 만들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렇게 찻집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러고 나면 너무나 뿌듯하죠.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네. 이 창조해 나가고 그러면서 내 삶에 내 운명이 바뀌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웃는 얼굴 사진전도 또 전시를 했다고요. 네, 최고의 성형은 웃음이라고 해요. 웃기만 하면 아무리 못생겼어도 반은 50%는 이뻐진다고 하거든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웃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입만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 웃기가 어색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는데 웃음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러면 웃는 얼굴 사진을 전을 펼치면 그 사진을 보면 다 웃는 거예요. 한방 웃음을 짓는 거 보면 네. 다 웃잖아요. 그래서 뭐 객사 같은데 빌려가지고 그 사진전도 하려면 돈이 어딨어? 뭐 어디 빌려면 전시실 빌려면 얼만데 뭐 이건 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객사 같은 데는 무료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이렇게 누구나 주말에 한번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리고 그럼 뭐 없으면은 이젤 같은 거 학교에 미술실에 이젤 있잖아요. 네. 그럼 어느 학교에서 30개, 어느 학교에서 20개 막 이래갖고 막 빌려와요. 머리를 여성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면 다 돼요. 안 될 거 하나도 무궁무진하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젤 빌려다가 다 놓고 웃는 얼굴 사진전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외부인들 모시고 원불교 여성에서 뭘 하는지는 또 보여줄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도지사님이라든지 뭐 교육감님이라든지 도의원 이런 분들 다 모시고 네. 함께 웃는 얼굴 사진전을 그렇게 한다든지 또 이제 남은 음식을 활용한 요리 경진 대회 뭐 이런 것도 해서 전주가 요리를 잘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리 경연대회를 하는데 남은 음식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석 때 송편을 해 먹고 송편이 냉동실에 있어요.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밑에 그 싸져 있는 것을 네. 밑에 토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버섯이나 양파나 이런 거 넣고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가지고 딱 구우면 이렇게 작은 치즈 한 판이 되는 거예요. 네. 한 입에 쏙 들어가게끔. 그래서 남은 떡도 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냥 밥이 남으면 볶음밥 해 먹는 거 이것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가 그 남은 음식 갖고 새로운 음식을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네. 이런 걸로 이제 남은 음식 경연대회를 하고 남자들 우리가 요리를 갑자기 어때? 요즘은 요리 잘하는 남자가 대세지만 그때만 해도 요리를 남자들이 어떻게 해? 그러면 도지사님 사과 깎기 하세요. 그래서 길게 끊어지지 않게 사과라도 여자들 요리하면은 남자들 요리 못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과일에도 깎아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막 그 사과 깎는 것이 어색해요. 잘 깎질 않아서 그래도 끝까지 막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깎게 하면서 이제 막 센치를 재갖고 제일 긴 사람 상도 주고 남자들 아내에게 차려주는 밥상 같은 것도 해보기도 하면서 네. 그 이제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데 저는 그렇게 남은 음식 그 요리 경연대회를 한 이후에 어디 식당이라든 어디 가서 밥 먹다 보면 음식도 남고 특히 밥이 좀 남거든요. 그렇죠. 여성들은 또 살 빼려고 밥을 한 그릇씩 다 안 먹잖아요. 그러면 먹기 전에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다 덜어. 그럼 막 반 공씩, 3분의 공씩 덜거든요. 그럼 그 밥은 반드시 제가 갖고 와서 언제나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쌀이 돈으로 따지면 그것이 몇백 원밖에 안 가지만 많은 농부들이 뭐 88번을 거쳐서 뭐 손길에 간 음식인 예. 쌀이니 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남은 음식을 이렇게 버리지 않는 이런 것이
생활에 우리가 이렇게 습관이 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해나가고 내가 네. 생활을 실천해 나가는 네. 여성의 식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남은 음식으로 이렇게 요리 경연대회 한다는 것은 환경 실천에도 좋고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았을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 여성들도 또 이렇게 동참을 하면 아마 우리 문화를 음식 문화를 배우는 데도 또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네. 또 의미 있는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이제 한우란 운동이 이제 여성에서 하는 이제 목적 사업인데요. 그러면 뭐 국내나 세계나 저희들이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여성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뭐 어디 도움을 손길을 주려면 원불교인 아니면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한우란을 크게 이제 판을 짜서 좋은 일을 하는데 종교와 상관없이 한번 한 판을 짜보자. 그래서 세계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한우란 운동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해야지 원불교 여성이라는 이름으로서는 CMS에 모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인을 만들었죠. 네. 그 법인이 전주에는 또 이제 지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부에서 다문화 가정들에서 다문화들 특히 이제 남원에서 저희가 이제 크게 하고 있고 순창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주여성센터 뭐 이제 이렇게 크게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좀 저희들이 좀 크게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음식 그렇게 하는 것도 가르쳐 주는 것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또 가장 우선적으로 다문화 여성들에게 했던 것은 우리말 경진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우리말을 못하는 게 그네들의 힘든 의사소통이 안 점이잖아요. 되면, 네, 그래서 우리말을 하는 거 또 아이를 키우려면 동요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엄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한희석 회장님이 정말 보통 다문화 이렇게 뭐 유행가나 부르고 그런 거를 할 때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네. 우리말 그 경진 대회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자기들 막 아프고 힘들었던 얘기를 막 3분 스피치 같은 걸 하면서 하면은 이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지만 이 엄마의 아픔보다도 더 힘든 거는 자녀의 아픔이거든요. 자녀가 학교 가서 잘 적응을 못하고 사회 적응을 잘 못하고 그럼 그네들이 뭉쳐가지고 원망심으로 무슨 안 좋은 일밖에 더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그냥 뭐가 좀 부족한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잘하고 또 엄마의 또 나라 말도 잘하면 두 가지 말만 잘하면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두 가지 말을 잘하는 두 나라 말을 잘하는 너희들은 대단한 아이들이다라는 걸로 해서 그 자녀도 기를 수 있게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네. 이주여성센터 다문화 가정들을 네. 좀 돌보는 일을 여성에서 좀 앞서가서 예. 하고 있었죠. 저도 그 우리말 대회 전국 대회를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던 그 네, 이제 네. 기억이 나는데 전주에 왔을 때 특히 좀 기억나는 그런 뭔가 특별한 우리말 겨루기 대회 뭐 이런 거 생각이 날까요? 어떤 게 저희는 있을까요? 이제 도청을 빌렸어요. 도청 강당을.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지역에도 좀 알려야 되잖아요. 원불교 여성회가 이제 이런 일을 이렇게 또 한우란 운동 이런 일을 한다는 거. 도청 강당을 하고 무대가 벌써 이제 커지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또 참가자들도 그럼 이제 예선전은 각 지역에서 하고 본선전을 이제 그렇게 같이 전주에 모여서 한다든지 뭐 광주에 모여서 한다든지 이러는 거거든요. 제주도까지 다 오잖아요. 예. 와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무대를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 함께 무대에 나오는 경우 아니면 남편과 아니면 시어머니와 같이 나와가지고 뭐 옆에서 조금 뭐 코러스라든지 백댄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한 무대에 이렇게 쓴다는 예.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막 어떤 그 무대는 보면은 자녀나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같이 그냥 그 애정 어린 그 사랑 어린 눈으로 그 같이 우리 며느리가 잘했으면 하는 그렇게 옆에서 막 도와주면서 그런 그 무대의 한 컷을 보면 아 저것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 대회를 하는 근본 취지의 한 장면이구나 찡하면서 그리고 뭐를 하면 그렇게 그 친구도 울으면서도 하고 네. 그냥 너무나 힘든 것을 많이 겪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다문화 가정은 우리가 꼭 살펴야 될
그렇게 하나의 사업으로 꼭 이어나가야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그런가 하면 토론 연극도 하셨는데요. 이 토론 연극은 또 어떤 건가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문화에서 바꾸고 싶은 문화가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고부 갈등. 정말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한지 덜한지 차이지만 고부 갈등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혼수 문화. 혼수라는 게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뭐 강남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뭐 어마무시하고 그럼 이것이 같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는 더 힘들고 이것이 얼마나 낭비예요. 이제 꽃도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고 뭐 시댁에 뭐 예단을 하는 것도 다 성이지만 이게 이제 도를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주제로 삼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극을 한 판을 이제 짜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각본을 누가 쓰냐? 저희 교도가 쓰죠. 그래서 그거 시나리오는 주로 우리 제 후임으로 이제 효탕 김경유 회장님이 되셨는데요, 올해. 그분께서 이제 다 이제 각본을 쓰시고 그리고 연출자를 이 연극이라는 게요. 해보면 뭐 다리가 왼쪽부터 나가야 돼 오른쪽부터 이런 것이 너무나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줌마들이 그냥 우리가 봉덕 꾼 것처럼 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우왕좌왕하면서 하는데 그런 연출가 이제 불러서 예. 같이 이제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대본을 그것이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연극을 하고 나면 머릿속에 그게 다 그 사람이 각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이제 전환이 이렇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보면은 밥을 보면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었어요. 며느리들이 밥이 이제 질적하게 해놓으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밥을 이렇게 고실고실 해야지 이렇게 질적한 밥을 우리 아들한테 매일 줬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한테 이렇게 야단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 밥 먹으면서도 이제 그 시어머니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밥이 고실고실하게 안 됐구만 막 이래가면서 또 한바탕 웃고 이게 같이 경험을 추억을 네, 통해서 네. 막 느끼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럼 그런 출연은 우리 여성의 교도님들이 임원이나 다 출연을 임원들 다 임원. 아, 그렇군요. 교구 임원이라는 건 각 교당 여성의 회장, 뭐 부회장 이런 분들이 교구 임원이 되시는 네. 분이거든요. 다 교구 임원이 하시는 거죠. 아, 잘하던 못하던 이제 그러면 같이 발표를 하고 뭐 관람객들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이제 뭐 친구들도 데려오고 이제 외부에서 데려오고 우리 식구들도 있고 그것이 네. 이제 또 뭐 KBS 아침마당에도 나가기도 하고 뭐 예. 그랬었습니다. 네. 우리 여성의 임원들 연극 실력이 대단해 출중했을 것 같은데요. 그 연습하면서도 서로 또 단합하는 기회도 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예. 화합이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고 나도 그렇죠. 남는 것은 그 속에서 웃음꽃이 피고 부딪히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면서 그 화합이 예. 우리 그 모든 사업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많이 웃고 하니까 잘해도 웃고 틀려도 웃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네. 많이 행복해하는 마음으로 네. 해왔죠. 사실 여성회에 그 가입해서 활동하는 우리 여성 회원들이 행복해야 또 여러 가지 활동들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에 함께하는 활동하는 그 회원들이신데 그분들이 이런 연극을 통해서 또 가정도 더 행여라도 가정에서 좀 불편함이 있었다면 또 해소되는 기회도 될 것 같고요. 여러모로 이 연극을 한 번씩 올리면서 큰 또 이익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교수님 말씀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야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사회가 행복하지. 내가 힘들면 어떻게 시댁 식구하고 친정 식구한테 잘할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러려면 이제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웃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의 모임을 뭐 원래를 한다든지 모임을 하면 처음에 이제 회장하기 전에는 뭐 점잖은 말, 뭐 교리에 이렇게 합당한 말, 그런 유익되는 말 이런 말만 하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성 회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냥 좀 나를 좀 풀어헤치더라도 재미있게 깔깔대고 웃고 한바탕 웃는 웃음을 우리 여성에 만나면 3번은 웃고 가야지 만난 보람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친구들이 재밌게 웃을까 해서 막 유머 같은 것도 생각해가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희는 몇 번씩은 그냥 까르까르 웃고 막 그러고 가면은 이제 무슨 일을 했던 안 했던 그것이 저는 가장 행복했던 네. 그 우리들이 함께 만나는 네. 그런 목적에 가장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여성에. 그렇군요. 네.
예, 행복한 우리 여성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일구월심 노력하는 우리 화타원님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더 특별한 이 여성의 활동 이야기는 아마 이 시간에 다 마무리가 되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네. 예,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금까지 원불교 여성회 신임 회장이시지요. 서전주교당 화타원 김명화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화타원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